네, 반갑습니다. 유종현의 사연구소 유종현이고요. 우리 3주차 매일 사문의 주간지 해설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1주차부터 빠르게 전문학 해설 강의 시작해 볼게요. 1번. 네, 사회조사 유형이죠. 그래서 연구자 갑은 초등학생 밑줄, 얘가 모집단이고요. 장애 수용 태도에 영상 매체를 활용한 장애 이해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 영상 매체를 활용한 이해 프로그램이 장애 수용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시면은 영상 매체를 활용한 장애 이해 프로그램. 이 영상 프로그램이 장애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걸 이제 연구를 한 거지. 그래서 이를 위해 땡땡시의 한 초등학교 학생 중 4개의 학급 학생 총 110명. 얘네가 표본이 되는 거고요. 얘네를 A, B 두 집단으로 나누고 A 집단, B 집단, 통합 교육 태도 지수, 장애 학생에 대한 행동 의도 지수, 학급 동료 인식 기대 지수에 관한 검사를 시행했대요. 그 결과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이 지금 요 각각의 지수들 있잖아. 이 지수들, 요 지수들이 지금 장애 수용 태도, 종속변인에 대한 개념의 주작적 정의가 되는 거고, 이 개념의 주작적 정의를 한 것을 바탕으로 지금 사전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갑은 총 8회로 구성된 영상 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주 2회 40분씩 A 집단에게만 프로그램을 실시했대요. 그래서 지금 요게 실험 처치가 되는 거지. 요게 실험 처치. 그래서 실험 처치를 했더니, 같은 검사를 활용해서 A, B 집단의 장애 수용 태도에 대한 변화를 측정했대. 그래서 사후 조사까지 한 거지. 1번. 기억은 종속 변인이죠. 틀렸고요. 니은은 독립 변인입니다. 니은. 디귿이 모집단이냐? 모집단은 초등학생이었죠. 그래서 디귿은 모집단이 아니고요. 리을은 표본이냐? 그죠? 얘네가 지금 표본이었지. 앞에가 틀렸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었고 답은 5번이네요. 미음을 통해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요. 비읍이 A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향상됐대. 그럼 A 집단에서만 장애 수용 태도가 높아졌다면 연구자는 니은 요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장애 수용 태도를 향상시켰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2번으로 넘어갈게요. 연구자 갑은 고등학생의 경우 고등학생이 모집단이 되는 거지. 친구들과의 유대감이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을 것이다. 그럼 지금 유대감이 독립변이 되는 거고 학업 성취도가 종속변이 되는 거라서 유대감이 높을수록 성취도가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운 거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친구들과의 유대감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의 주작적 정의죠. 구조화된 질문지를 개발했대. 질문지법 썼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땡땡 고등학교의 도움을 얻어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2학년 학생 100명을 조사했으니까 얘네가 이제 표본이 되는 거고요. 학생들로부터 정기고사 중 국어와 수학 성적, 얘들아 성적은 측정할 수 있죠. 그래서 요게 종속변인에 대한 개념의 주작적 정의구나. 알 수 있었고, 친구와의 일일 평균 대화 시간, 얘가 유대감에 대한 개념의 주작적 정의죠. 이거를 질문지를 통해 수집해서 분석했더니 친구들과의 유대감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았다. 그래서 지금 가설이 수용된 거죠. 그래서 1번 디귿은 표본이었죠. 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기억은 유대감은 독립변인이지. 그다음에 학업 성적은 종속변인이죠. 3번 가설 검증 결과 가설은 수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연구 결과에 일반화를 중시하지 않는, 얘들아, 일반화를 중시하지 않는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죠. 지금 양적 연구잖아.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요. 5번 독립변인과 종속변에 대한 개념의 주작적 정의가 여기랑 여기에서 이루어졌네요. 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넘어갈게요. 3번 갑은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가 낮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중독이 독립변인, 다음에 학업 성취도가 종속변인이라서 중독 정도가 높을수록 성취도가 낮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운 거지. 그래서 땡땡 중학교 학생 3학년 학생 200명과 세모세모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이 둘을 합친 게 표본인 거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질문지법 1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 이게 지금 개조정이죠. 독립변인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고요.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학업 성취도, 이 학업 성취도는 내신 성적이래. 그래서 여기서 종속변인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도 이루어졌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수집한 자료를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 정도는 학업 성취도에 부의 영향,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대. 그럼 얘는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더 중독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는 낮으니까 이 가설은 수용된다라는 것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설은 수용되었고요. 2번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지금 여기서 이루어졌죠. 답은 2번. 3번 얘는 지금 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방법론적 일원론이라고 하셔야 되고, 4번 얘는 지금 질문지법을 사용했죠. 근데 사전검사, 사후검사는 실험법에서만 쓰잖아. 그죠? 실험법에서만 쓰죠?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번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얘들아 감정이입적 이해 밑줄, 감정이입적 이해는 질적 연구에서 중시하죠. 질문지법은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네, 4번. 오, 뭐가 이렇게 크냐? 연구자 갑은 사회적 자아 존중감에 청소년 동그라미, 얘네가 지금 모집단이죠? 청소년의 SNS 중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하고자 했죠.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시면은 SNS 중독이 사회적 자아 존중감, 요거 이제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거지. 그래서 이를 위해 청소년의 SNS 중독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아 존중감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했대. 이후 갑은 땡땡 지역 소재의 고등학교 학생 중 세모세모 고등학교 학생 300명, 얘네를 대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니은이 지금 표본이 되는 거고요. SNS 중독 정도를 측정하는, 그래서 개념의 주작적 정의가 이루어졌구나. SNS 중독 정도니까 얘는 이제 독립변인에 대한 개념의 주작적 정의가 이루어진 거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느낌과 그로 인한 자신의 행동 변화를 측정하는 사회적 자아 존중감 검사도 실시했대요. 그럼 얘도 뭔가를 측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개념의 조작적 정의구나. 측정했으니까. 근데 얘는 종속변인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죠. 사회적 자아 존중감 검사니까. 그래서 SNS 중독 정도를 고위험군, 정리하면은 얘를 고위험군, 그 다음에 잠재적 위험군, 그 다음에 고위험군, 위험군, 그 다음에 잠재적 위험군, 그 다음에 정상, 이렇게 구분을 하고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SNS 중독에 따른 사회적 자존감 지수를 5점 만점, 그죠? 측정할 수 있게끔 변환해줬고, 분석한 결과, 고위험군은 2.72점이래. 자존감이 2.72점. 네, 위험군은 2.91점이고, 그 다음에 잠재적 위험군은 3.31점이고, 정상군은 3.75점이잖아. 응? 그래서 점수는 5점에 가까울수록 자존감이 높죠. 그러면 SNS가 위험할수록 자존감은 낮아지죠? 그죠? 위험한 애들이 제일 낮잖아. 정상 애들이 제일 높고. 그래서 얘가 지금 가설이 수용됩니다. 응. 됐나요? 됐나요? 1번. 모집단은 기억이 아니라 청소년이죠? 기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니은이 표본이다. 얘는 맞습니다. 니은 디귿을 통해 종속변이에 대한 개념의 주제적 정의. 그죠? 종속변에 대한 개념의 주제적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디귿 다수의 응답자에게 동일한 내용을 질문하여 응답하도록 하는 구조화된 도구. 이거 질문지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질문지법이죠. 리을 자료 분석 결과 가설을 수용했기 때문에 지지하는 근거가 됩니다. 답은 5번. 괜찮나요? 그래서 1일차는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고요. 2일차로 넘어가 볼게. 2일차. 갑은 어린이의 다문화 수용성 향상 방안에 관심이 생겨 어린이의 다른 문화 경험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를 연구하도록 했대. 그러면은 지금 어린이가 모집단이고 다른 문화 경험이 독립변이죠. 다른 문화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요거를 이제 연구를 한 거지. 가설을 설정했는데 가설 두 가지를 좀 볼게요.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가설 1.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다문화 수용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요런 가설이 하나가 있고요. 가설 2를 보시면은 다른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수용성 향상이 더 클 것이다. 직접 경험하는 게 있고 간접 경험하는 게 있는데 얘가 수용성이 더 많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세운 거지. 그래서 연구 내용을 좀 보시면 갑은 땡땡 지역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얘네가 지금 표본이죠. 다문화 수용성 검사 100점 만점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 바로 나와야 돼. 개념의 조작적 정의. 점수가 클수록 수용성이 강한 거죠. 그래서 검사에 참여한 초등학생 1000명 중 수용성 점수가 30점 이상 40점 미만인 초등학생 90명을 선정해서 얘네만 가지고 따로 연구를 진행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사실 표본이 아니었던 거죠. 얘네가 표본인 거지. 응? 그래서 평균 점수가 거의 같도록 30명씩 A, B, C 집단을 구성했대. 그럼 지금 연구를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시면은 A 집단, B 집단, C 집단 이렇게 있는데 이 셋의 점수는 거의 동일하대요. 그래서 갑은 A 집단에게는 한 달간 다른 문화 경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대. 얘네들은 아무것도 실시하지 않았고요. B 집단에게는 한 달간 일주일에 2번씩 다른 문화를 소개하는 책을 읽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대. 책을 읽는 프로그램. C 집단에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만났대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가설 2가 직접 체험과 간접 체험으로 나뉘잖아. 그죠? 그러면 책이 직접 체험이야? 사람을 만나는 게 직접 체험이야? 당연히 사람을 만나는 게 직접 체험이지. 책은 간접 체험이죠? 음.
그랬더니 이후 다문화 수용성 검사를 다시 측정해서 변화를 분석한 결과 A 집단과 달리 BC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했대. 다문화 수용성 점수가. 근데 B 집단과 뭐라는 거야? A 집단은 아니죠. A 집단은 아니고 B랑 C만. 근데 B랑 C의 점수가 모두 유의미하게 상승했는데 B랑 C 간 평균 점수의 향상 정도는 차이가 없었대. 둘이 똑같이 상승한 거지. 응. 그러면 지금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을 한 애들이 수용성이 높아진 거는 맞죠. 그래서 가설 1은 수용이 되는데 가설 2는 직접 수용한 애들이 더 많이 향상될 것이던데 사실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둘의 차이는 없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기각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1번. 얘는 지금 실험법 쓴 거죠? 실험법. 그럼 이거부터 정리해보자. 지금 A, B, C 집단 중에서 인위적인 처치를 가해준 거는 요거잖아. 요거잖아. 요게 실험 처치죠. 그럼 실험 처치를 해준 B 집단과 C 집단이 무슨 집단이 되는 거야? 실험 집단. 그럼 나머지 A는 통제 집단.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모두 실시했습니다. 2번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두 가설이 모두 수용이 되는 게 아니라 가설 1만 수용이 되죠. 3번 BC 집단은 독립변인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되었냐. 이거 맞는데 A 집단과 달리가 틀린 거야. 어? 그래서 얘도 지금 이 전과 후에 사전검사, 사후검사를 둘 다 시행했잖아. 그래서 A, B, C 집단이 모두 독립변인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된 거죠. 4번 디귿 어디 갔어? 디귿은 표본이 아니었죠? 모 집단은 어린이고 리을이 아니라 이 90명이 그죠? 리을이 표본이죠. 이게 틀렸고 얘는 맞죠. 5번 기역, 니은, 미음에 나타난 연구 단계 중 기역부터 좀 볼게요. 기역은 어린이의 다른 문화 경험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를 연구하기로 한 거니까 기역은 주제 선정이죠. 그 다음에 니은도 보시면 지금 니은은 가설을 설정했대요. 가설을 설정하면 가설 설정이잖아. 그 다음에 미음을 보시면 미음 어딨어? 미음 점수의 변화를 분석했대. 얘는 자료 분석이죠. 그러면 요 세 가지 단계 중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되는 단계는 여기죠. 주제 선정이랑 가설 설정 가치 개입이었잖아. 응, 답이 5번이죠. 기니, 미중,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필수적인 단계는 미음입니다. 네. 굉장히 복잡한 문제였는데 정리를 좀 잘 해서 푸시면 전혀 어렵지 않았고요.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보시면은 갑은 근로자들의 임금과 직장 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했대요. 그래서 임금과 직장 만족도. 사실 이런 연구는 사실 할 필요가 없죠. 임금이 많은 게 직장 만족도가 높겠지. 어? 형 안 그래? 어? 임금이 높으면 직장 만족도가 낮아져요? 어. 이를 위해 땡땡시 소재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200명을 대상으로 얘네가 표본이죠? 근로자가 모집단이겠지? 임금은 상여금을 포함한 월 평균 임금 얘가 지금 개조정이죠? 직장 만족도는 현재 직장에 대한 만족하는지에 대한 구조화된 질문 요것도 지금 개조정이죠. 수집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을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직장 만족도가 높다. 응. 얘는 지금 질문을 통해 질문지법이잖아.
방법론적 1원론이죠. 틀렸고요. 2번. 얘는 지금 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개념의 주작적 정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했고요. 3번.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이 필요 없습니다. 감정이입적이어도 필요 없죠. 이건 질적 연구니까. 사회문화현상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는 연구 방법. 그쵸? 이 양적 연구의 비판이기 때문에 답은 니은, 리을, 4번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넘어갈게요. 3번. 연구자 갑은 기후위기 관련 학습이 학생들이 모집단 에너지 절약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주제로 설정했대요. 정리해 보시면 기후 위기 학습이 얘가 에너지 절약 실천. 그래서 기후 위기와 관련된 기존 학습 자료들을 수집했대. 그래서 얘가 지금 2차 자료를 수집한 거고요. 이후 이를 바탕으로 16차 시분의 기후 위기 관련 수업 내용을 구성하고 A 중학교 2학년 학생 100명. 얘네가 표본이지. 갑은 이들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50명씩 두 집단으로 나누고 먼저 에너지 절약 실천과 관련된 조사를 시행한 뒤, 얘들아 이게 사전조사죠. 한 집단에는 방과 후에 16차 시분의 수업을 진행했대. 그래서 지금 이 리을 집단과 미음 집단으로 나뉘는데 이 리을 집단은 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했고요. 다른 집단은 기존처럼 생활하게 했대. 그러면 됐네. 응? 요게 실험 처치죠. 그럼 리을이 실험 집단, 얘네가 통제 집단이지. 그 결과 자신이 구성한 16차 시분의 수업을 수강한 집단의 에너지 절약 실천 평균 점수가 다른 집단과 달리 유의미하게 향상됐대요. 그러면 기억부터 와봐. 니은에는 니은 얘 2차 자료 수집한 거죠. 무슨 연구법이야? 문헌연구법이잖아. 문헌연구법은 시공간적 제약이 제일 작죠. 기억 틀렸지? 니은. 기억은 지금 주제 선정이죠. 시옷은 결론 도출이잖아. 어? 그래서 기억은 주제 선정은 가치 개입이 허용되죠. 결론 도출은 안 되죠. 디귿 비읍은 이 사전 검사랑 이 비읍은 사후 검사죠. 사전 사후 검사는 모두 종속변인 에너지 절약 실천 여부를 측정하는 거지. 답은 니은 디귿 3번이죠. 리을은 실험 집단이었고 미음은 통제 집단이었습니다. 답이 될 수가 없었네요. 4번으로 넘어갑시다. 연구자 갑은 유아의 이거 뭐 집단이지? 사회적 유능감에 집단 미술 수업이 어떤 영향을 미친지, 얘가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은 집단 미술 수업이 얘가 사회적 유능감에 그래서 갑은 땡땡시에 소재하는 세모세모 어린이집 7세 유아 중 20명을 대상으로 얘네가 표본이 되는 거고요. 10명씩 A, B 집단에 임의로 배정했대요. 갑은 A, B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 규범 이해 및 정서 조절 능력, 또래 관계 기술 등을 측정했대. 그럼 뭔가 수치화해서 측정한 거겠지. 여기가 지금 개념의 주작적 조이고요. B 집단만 집단 미술 수업을 실행했대. 미술. A 집단은 평소대로. 그럼 또 나왔네요. 이게 지금 뭐야? 이제 경민형도 알아요. 이게 무슨 처치야?
몰라요. 실험 처치. 그럼 실험 처치를 해준 집단을 뭐라 그래? 몰라요. 실험 집단. 얘가 통제 집단이죠. 은택이는 이런 걸 다 맞추던데. 어. 10주 AB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 규범 이해 및 정서 조절 능력 이런 걸 측정한 결과 A 집단과 달리 B 집단의 점수가 이전에 비해 높게 나왔대. 응. 그럼 미술 수업이 효능감을 높이는 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1번 A 집단 통제 집단이죠. 틀렸고요. B 집단이 실험 집단. 2번 기억은 사회적 유능감은 종속 변수죠. 니은이 독립 변수죠. 디귿. 디귿은 지금 이 연구는 실험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방법론적 일원론이라고 하셔야 되죠. 4번 리을은 리을은 아무것도 아니죠. 리을은 아무것도 아니고 모집단은 유아였지 유아. 미음은 표본이 맞죠. 앞에가 틀렸기 때문에 답일 수가 없었다. 그럼 답은 5번이네요. 비읍은 종속 변수에 대한 개조정. 그쵸. 사회 규범 이해 및 정서 조절 능력. 이런 거는 유능감이니까 이게 지금 종속 변인에 대한 개조정이잖아. 바탕으로 한 활동이 맞습니다. 너무 쉽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제 푸는 방식이 뻔하잖아. 이렇게 집단을 나눠서 이렇게 실험을 대충 써놓으면 대충 무슨 실험인지가 보이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2일차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3일차로 좀 넘어가 볼게요. 3일차. 정말 개 크다. 그죠? 어. 갑은 걱정의 감정과 시험 상황에 대한 감정이 시험 불안에 미치는 영향. 지금 걱정의 감정과 시험 상황에 대한 감정이 각각 시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 거야. 정리를 해보시면은 걱정의 감정과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감정. 얘네 둘이 각각 시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거죠. 그래서 갑은 걱정의 감정을 얘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시험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 부족. 두려움. 두 번째가 자신감. 그 다음에 시험 상황에 대한 감정을 시험 상황에서 나타나는 긴장감과 압박감으로 세분화했대요. 이를 바탕으로 네모네모 지역 고등학생 300명 얘네가 표본이죠. 시험 불안 지수를 측정하는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걱정의 감정과 시험 상황에 대한 감정은 모두 정해관계래. 그럼 지금 결과가 얘가 높은 애들이 다 불안함을 많이 느낀 거죠. 그죠? 됐어요? 이게 갑의 연구야. 한편 을은 세모 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이 이제 모집단 고등학생의 시험 불안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증명하고자 했대. 그럼 지금 을의 연구를 좀 여기다 정리해 보면은 얘는 상담 프로그램이 얘가 고등학생의 시험 불안 감소시킬 것 이런 가설을 세운 거지. 그래서 을은 갑의 연구를 검토했대. 2차 자료죠. 갑이 활용한 방법으로 시험 불안 지수가 높은 고등학생 20명을 선정한 다음 얘네가 표본 A 집단과 B 집단에 무작위로 10명씩 배치했대. 이후 을은 B 집단에만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대. 또 똑같아요. 이게 무슨 처치라고?
실험 처치. 그러면 B 집단이 무슨 집단이라고? 실험 집단. 얘 통제 집단이죠. 그 결과 시험 불안 지수는 두 집단 모두 감소했는데 A 집단보다 B 집단의 감소폭이 더 컸대요. 그러면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게 시험 불안 감소 효과가 있었던 거니까 가설은 수용되겠지. 그럼 지금 을은 실험법 쓴 거고, 그 다음에 갑은 질문지법 쓴 거죠. 그죠? 어. 1번 갑의 연구에서 기억은 걱정의 감정, 독립변인이죠. 니은은 시험 상황에 대한 감정도 독립변인이죠. 2번 디귿으로 보아. 응. 갑의 가설은 수용되었으나, 근데 얘들아 갑은 가설이 없어요. 갑이 가설을 세우지 않았잖아. 그냥 요거랑 요거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 거지 가설을 세우지 않았죠. 그러니까 수용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 이응으로 보아 을의 가설은 수용되었죠. 그러니까 완전 다 틀렸네, 이번 문제는. 3번 을의 연구에서 리을이 아니라 고등학생이 모집단이지. 표보는 A 집단과 B 집단이 맞긴 합니다. 왜냐면 이 20명이 다 A 집단과 B 집단에 10명씩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얘는 맞는데 얘가 틀린 거야. 4번 의뢰 연구에서 B읍은 B 집단에게만 상담 프로그램 실시한 거. 이거는 경민이 형이 답을 맞춘 거예요. 그치? 의뢰 연구에서 B읍은 실험 처치래. 실험 처치. 답이 4번이죠? 5번 의뢰 연구에서 C옷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독립변인을 처치한 후에 시험 불안 지수, 종속변을 측정한 거잖아. 그러면 실험 처치를 한 뒤에 진행하는 종속변수 측정은 사후 검사죠. 사후 검사. 답이 될 수가 없었어요. 답은 4번이지. 2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본교재에 있는 거 또 넣어, 또. 갑은 우리나라에서 형제자매가 있는 고등학생이 그렇지 않은 고등학생보다 결혼 의지가 강할 것. 얘는 지금 독립변인이 형제자매의 유무죠. 형제자매의 유무가 결혼 의지에 미치는 영향이잖아. 응. 갑은 자료 수집을 위해 땡땡시 고등학생 1000명 얘네가 표본 설문조사를 했대요. 질문지법. 자료 분석 결과 형제자매가 있는 애들의 경우 평균 점수가 4.2점, 형제자매가 없는 애들의 경우 결혼 의지가 2.3점이래. 그럼 형제자매가 있는 애들이 결혼 의지가 높은 거죠? 응. 자료 분석 결과 가설은 형제자매가 있는 애들이 결혼 의지가 강하니까 수용되는 거지. 응. 그다음에 대표성은 없죠. 왜냐면 땡땡시 고등학생에서만 뽑았으니까 대표성 없고요. 답은 5번이지. 방법론적 이론론, 그렇죠. 얘는 질문지법이기 때문에 양적 연구라서 방법론적 이론론이 맞고요. 가설에서 형제자매의 유무가 독립변인으로 설정된 것도 맞습니다. 넘어갈게요. 얘도 이제 본교재에 있었던 거지. 갑은 A국 65세 이상 노인. 얘네가 이제 모집단. 사회 관계망이 문화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건데, 갑은 전국에서 65세 이상 노인남녀 1000명을 추출하여, 얘네가 이제 표본이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대요. 질문지법. 문화 소비는 지난 1년간 공연과 전시를 관람한 횟수. 문화 소비는 공연과 전시를 관람한 횟수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망은 이 문화 소비에 대한 가족관계망, 이 사회관계망을 세 가지로 나눈 건데, 가족관계망, 그 다음에 지인관계망, 마지막이 단체관계망. 그래서 가족관계망은 평소 교류하는 가족과 친척의 수로, 지인관계망은 가족과 친척 이외에 교류하는 사람의 수로, 단체관계망은 참여하는 단체 수로 파악한 거고,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보면, 자, 여성부터 좀 봅시다. 여성의 경우 문화 소비와 사회관계망 사이에는 모두 정의관계래. 그럼 여성은 가족, 지인, 단체가 모두 높을수록 공연, 전시 관람 횟수가 많은 건데, 남성의 경우 어디 갔어? 남성의 경우 문화 소비와 단체 관계망 사이에 유의미한 정의관계가 나타났대. 근데 가족 관계망이랑 지인 관계망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럼 기억부터 봐봐. 니은은 가족 관계망, 지인 관계망, 단체 관계망, 얘는 조작적 정의가 아니죠. 왜 아니냐면은 그게 몇 개인지, 여기에 지금 지인 관계망은 가족과 친척 이외에 교류하는 사람의 수로, 얘는 참여 단체의 수로, 관람은 횟수로, 친척의 수로, 이게 개념의 지적적 정의죠. 우리가 요런 거를 개념의 지적적 정의가 아니라 하위 변인이라 그런다 그랬죠? 하위 변인이 뭔지는 우리 정규반에서 수업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유료 버전이에요. 니은 디귿은 갑이 선정한 표본이 맞죠. 디귿. 리을로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 평소 교류하는 가족과 친척의 수가 많을수록, 이게 감소하는 거야? 이게 유의미한 관계가 아니래잖아. 유의미한 관계가 아니라는 게 부의 관계라는 거야? 아니죠? 답은 니은 1번입니다. 1번. 됐죠? 4번. 힘들다. 몇 분이야? 연구자 갑은 행복감에 소득 수준과 물질주의 가치관이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랑 행복감, 물질주의 가치관이랑 행복감,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된 거죠. 그래서 행복감에 소득 수준과 그 다음에 물질주의 가치관, 이게 각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전국의 30세 이상 성인 중 1000명을 대상으로, 이 1000명이 표본인 거지. 설문조사를 했대요. 질문지법. 분석 결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월 평균 수입 정도, 얘들아, 월 평균 수입 정도가 소득 수준과 관련된 개념의 주작적 정의죠. 정의관계. 근데 삶에서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물질주의 가치관에 대한 조작적 정의죠. 또 개념의 주작적 정의. 그렇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았는데, 물질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행복감은 낮았던 거지. 그죠? 그죠? 연구자 을은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생활에 대해 참여 관찰을 실시한 결과, 얘는 참여 관찰법 쓴 거지.
행복감이 높은 학생이 학교 생활에서 열심히 참여한 것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두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병은 학생의 가계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 활동도 열심히 한다. 그런 거지. 그래서 1번 기억은 갑의 연구에서, 행복감은 갑의 연구에서 종속변이죠. 근데 을의 연구에서 종속변에서 학교 활동 참여잖아. 틀렸고요. 2번 니은은 표본이 아니라 이 1000명이 표본이죠. 3번 디귿 리을은 월 평균 수입 정도는, 얘는 독립변이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 삶에서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도 물질주의 가치관이라는 독립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맞네요. 답은 3번이지. 4번 미음으로 모아 갑의 가설은, 얘도 가설이 나와 있지 않죠? 응? 가설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도 알 수 없죠. 5번 시옷은 갑이 2차 자료를 수집하여 내린 결론이냐. 지금 보시면 연구자 을이 요거는 지금 직접 참여한 촬영 거니까 1차 자료죠. 2차 자료라고 하니까 틀린 거지. 응. 1차 자료 직접 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3일차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4일차 우리 1번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갑은 전문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보다 전문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 여기에 설득될 가능성이 높대요. 얘도 지금 정리를 해주시면, 지금 말하는 사람의 전문성이 설득 가능성에 미치는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갑은 연구 대상자 150명, 얘네가 지금 표본이죠. 각각 50명씩 A, B, C 집단을 나눴대. 그래서 8시간 이상의 숙면이 갖는 효과를 다룬 동일한 칼럼을 읽게 한 후 칼럼에 대한 동의 여부를 측정했대. 동의 여부를 측정한 게 이게 지금 사전 검사죠. 측정이 끝난 후 갑은 A 집단에게는 저명한 의사, 저명의, 그 다음에 B 집단에게는 평범한 시민이, C 집단에게는 아무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더니 이후 갑은 해당 칼럼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한 후 비율의 변화를 파악했는데, A 집단에서는 동의 비율이 설득이 많이 된 거죠. 근데 B 집단에서는 낮아진 거지. C 집단에서는 똑같은 거죠. 그럼 지금 전문성과 관련된 얘기를 인위적으로 처치해준 얘네가 실험 집단이고 얘네가 통제 집단인 거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얘기를 해준 게 실험 처치인 것도 알겠죠? 응. 그죠? 응. 1번 니은은 방법론적 일원론이죠. 얘는 지금 실험법이니까. 2번 디귿 보시면은 이 사전검사인 거잖아. 이 사전검사는 독립변인이 아니라 종속변인을 처치한 결과를 측정한 거죠. 아니죠. 뭐라는 거야? 독립변인을 처치하기 전에 결과를 측정한 거죠. 그죠? 사전검사니까 독립변이를 처치하기 전에 시행한 종속변수 측정인 거잖아. 응. 그래갖고 한번 리을은 A 집단은 실험 집단이고 미음 B 집단도 실험 집단이죠. 4번 비읍은 해당 칼럼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사후조사잖아. 사후조사는 독립변인의 변화가 아니라 종속변인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거죠. 그죠? 5번 시옷은 기억을, 지금 이 분석 결과는 지금 기억, 가설, 전문성이 낮은 것보다 높은 말에 설득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로 높은 사람의 말에, 전문성이 높은 사람의 말에 설득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니까 얘는 수용되죠.
그래서 기억을 채택하는 근거가 됩니다. 답은 5번이죠? 됐나요? 2번. 연구자 갑은 집단 상담과 고등학생 모집단, 학교생활 만족도 간에 정해관계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대.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은 집단 상담과 집단 상담과 학교생활 만족도, 요거 간에 정해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운 거죠. 그 다음에 가설을 수행한 의뢰 연구래. 그럼 얘들아 지금 이거는 의뢰 연구예요. 의뢰 연구를 살펴본 거는 얘는 지금 2차 자료죠. 응. 집단 상담을 받은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해보자 연구를 계획했대. 갑은 의뢰 연구 대상자였던 집단 상담을 경험한 학생 중 그 후 집단 상담을 중단한 학생과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담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을 파악하고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5명의 학생을 연구 대상자로.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을의 표본이죠. 을이 아니라 갑의 표본이죠. 그래서 갑은 집단 상담 전후 2번씩 총 5차례에 걸쳐 학생들과 만나 비구조화된 질문, 이거 뭐야? 면접법이죠. 면접법. 그 갑은 집단 상담이 다른 학생들을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 여기게 하여 학교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대요. 어. 이제 갑의 결론을 좀 정리해보면은 집단 상담이 스트레스를 줄여준 거잖아. 그럼 지금 갑은 면접법을 썼으니까 2번론이고, 그럼 답이 1번이네요? 응, 그러네. 2번. 을은 기억을 집단 상담을 독립변이죠. 독립변이. 니은을 만족도를 종속변이. 반대로 나왔고요. 3번. 갑은 리을을 통해 2차 자료지. 시옷. 얘는 자기가 직접 한 거니까 1차 자료죠. 반대로 나왔고요. 4번. 을은 얘들아, 을은 실험법 쓴 게 아니라 면접법 썼으니까 통제 집단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실험 집단이라는 말도 쓸 수가 없는 거지. 5번. 갑은 이응을 바탕으로 요걸 바탕으로 디귿 어디 갔어? 이 가설은 집단 상담과 학교 생활 만족도 간의 정의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음. 근데 갑은 집단 상담과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거죠. 지금 변수가 다르죠? 변인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스트레스가 낮은 게 만족도가 높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저도 이제 대학을 얼마 전에 졸업했는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스트레스 진짜 존나 많이 받았거든요. 어,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어가지고 그 막 염은택, 김경민, 이런 손 많이 가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는 많이 받았어. 근데 또 나름 만족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럼 스트레스가 높으면 모든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은 만족도가 낮은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변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디귿이라는 가설을 수용하고 기각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지. 답은 1번이네요. 답은 이원론. 됐어요. 넘어갈게요. 와, 정말 개빡세다. 어, 이거 너무 긴데요? 음. 이거 모의고사까지 오늘 찍고 싶은데. 음, 같이 봅시다. 갑은 학교 주간 자원봉사 활동이 고등학생, 얘네가 모집단이죠? 공동체 의식. 그럼 지금 얘도 정리를 해보시면은 봉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건데, 이를 위해 A지역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학교 주간 자원봉사 활동이 있는 경험이 있는 100명과 경험이 없는 100명, 요 둘을 합한 게 표본인 거야. 각각 무작위로 선정하여 학교 주간 자원봉사 활동과 공동체 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에,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니까 개념의 주작적 정의도 나타난 거죠. 무기명으로 기입하게 해갖고 이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대요. 이게 지금 갑의 연구야. 을은 갑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주간 자원봉사 활동 이외의 교우 관계가 공동체 의식에 미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럼 지금 을을 보시면은, 을은 봉사활동 이외의 교우 관계가 공동체 의식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대요. 을은 땡땡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남녀 각각 100명, 얘네가 표본이죠. 무작위로 선정하여 학교 주간 봉사활동 시간과 공동체 의식 및 교우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똑같죠? 자료를 수집했고, 자료 분석 결과 남학생의 경우, 지금 남학생의 경우 학교 주간 자원봉사 활동 시간과 교우 관계 정도는 모두 공동체 의식의 정에 영향이 있대. 그러면 지금 얘도 봉사 활동을 측정한 건데, 남자애들은 봉사 활동이 많고 교우 관계가 많을수록 공동체 의식의 정의 관계가 있었던 건데, 여자애들은 교우 관계와 달리 봉사 활동 시간이 정의 영향력이 있었대. 그럼 여자애들은 봉사 활동은 공동체의 정의였는데 교우 관계는 공동체랑 별 관계가 없었다는 거잖아. 그럼 1번, 얘는 질문지법 썼죠. 얘도 질문지법 썼죠. 그러면 둘 다 1번론이죠. 얘는 틀렸고. 2번, 가설에서 원인이 되는 변인의 개수. 얘들아, 원인이 되는 변인을 우리가 무슨 변인이라 그래? 독립변인이라 그러죠. 그럼 지금 독립변인의 개수는, 갑은 봉사활동 하나인데 을은 봉사활동이랑 교우관계 두 개죠. 갑의 연구보다 을의 연구에서 한 개, 두 개로 을이 더 많습니다. 답은 2번이지. 3번, 공동체 의식은 갑과 을 모두 종속변인이죠. 얘가 틀렸고요. 4번, 을의 연구 결과는 갑과 달리 땡땡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일반할 수 있냐. 얘들아, 4번에다가 별표 치시고, 얘들아, 일반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되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대표적으로 내가 두 가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연구 윤리를 위반하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갑이 연구 윤리를 위반해, 예를 들어서 자료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든지, 아니면은 연구 대상자에게 뭐 금품을 제공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구 윤리를 위반하면은 일반화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표본이 대표성을 확보해야 돼요. 표본이 대표성을 확보해야 돼. 그럼 지금 다시 여기로 오셔서 우리 각각의 표본이 대표성을 확보하는지를 좀 보시면, 지금 모집단은 고등학생인데 갑은 A지역 땡땡 고등학교에서 뽑았대. 그러면 모든 고등학생이 다 A지역에 살아? 아니죠. 모든 고등학생이 다 땡땡 고등학교에만 다녀? 그것도 아니죠. 심지어 2학년 학생에서만 뽑았네? 그럼 모든 고등학생이 다 2학년이야? 그것도 아니죠. 대표성이 없어.
얘도 마찬가지죠. 을도 지금 모집단이 모집단 어디 나와 있어? 어... 모집단이 없네요. 모집단이 그냥 남학생이랑 여학생이네. 그냥 학생이 모집단이네, 을은. 어? 그럼 모든 학생이 다 땡땡 고등학교에 다녀? 아니잖아. 둘 다 대표성이 없죠. 응, 응. 근데 얘는 땡땡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일반할 수 있니? 그러면은 얘네가 모집단이라고 치고 일반할 수 있는지를 보라는 거거든? 없죠. 왜냐면 다 2학년 학생이잖아. 어? 땡땡 고등학교에 1학년과 3학년 학생을 대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얘네가 모집단이라고 쳐도 일반할 수는 없습니다. 5번. 갑과 을은 모두 독립변인을 처치하고 그로 인한 변화를 파악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실험법인데 얘네 둘 다 질문지법 썼죠. 답이 될 수가 없었네요. 마지막 4번. 갑은 초등학생에 얘네가 모집단 자아 존중감에 놀이 프로그램 이 미치는 요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디귿이 독립변인, 니은이 종속변인. 갑은 A 초등학교 학생 중 3학년 일반 학생들과 2반 학생들 얘네 둘이 합쳐서 표본이죠. 음. 선정하여 사전 검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반에 대해서만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니까 얘네가 실험 집단, 얘네가 통계 집단이지. 1번 기억은 모집단이고 A 초등학교 학생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1반과 2반 학생들만 표본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2번 니은은 종속변인, 디귿은 독립변인이 맞고요. 3번 미음이 지금 통계 집단, 비읍이 실험 집단도 맞습니다. 답은 3번이지. 리을 시옷과 이응은 사전검사랑 사후검사는 독립변인이 아니라 종속변인을 측정하는 거죠. 종속변인 측정이잖아, 사전사후 검사는. 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4일차가 끝나고요. 뭐야, 지금 아직까지 4일차까지밖에 못한 거야? 이제 5일차라고? 어? 하하하하하. 어휴, 답은 최근 두 가지 연구를 수행했는데, 첫 번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모집단이죠. 학업 성취도에 스마트 기기 의존도가 미치는 영향. 그래서 스마트 기기 의존도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 거고요. 답은 100명의 고등학생, 얘네가 표본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 의존도를 단계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의 주작적 정의가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질문지에 응답하게 했대. 질문지법이네. 이들의 학업 성취도를 연간 학교 정기고사의 평균 성적에도 지금 개념의 주작적 정의죠. 음, 음.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 기기 의존도가 낮을수록 학업 성취도 수준이 통계적으로 높다. 부의 관계네. 두 번째 연구는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땡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였는데 이를 위해 스마트 기기 의존도가 동일한 학생 얘들아 이미 종속 변이를 갖게 해준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사전 검사가 진행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얘네 중 25명에게는 요 시옷 집단에게는 땡땡 프로그램을 이수하겠대요. 프로그램 이수. 그 다음에 나머지 20명 이응 집단에게는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채 평소대로 생활.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이수시킨 게 뭐라고?
실험, 처치, 어? 그럼 실험 처치를 해준 집단이 실험 집단, 그렇지 않은 집단이 통제 집단이 되는 거고요. 이후 50명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첫 번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를 통해, 얘들아 이거 질문지법 쓴 거야? 이거 질문지법 쓴 거 아니에요. 질문지를 통해서 뭔가를 측정했다고 다 질문지법을 쓴 거는 아니야. 왜냐면 지금 여기서는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 명확하게 구분되죠? 실험 처치도 나오죠? 그러면은, 그냥 종속 변수를, 어? 질문지를 활용해서 측정했구나. 근데 얘는 사실은 실험법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수한 학생들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존도 감소. 얘는 지금 이 프로그램이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건데, 얘네가 지금 의존도가 낮아진 거죠. 1번 기억에서 니은은 종속 변인이냐. 첫 번째 연구에서 학업 성취도는 종속 변인이죠. 그 다음에 디귿 스마트 기기 의존도는 독립 변인. 뭐야, 답이 1번이야? 이렇게 문제를 빡세게 구성해 놓고 답이 1번이라고? 2번 기억에서 리을은 표본인데? 이것도 맞는데? 설마? 기억에서 미음은 스마트 기기 의존도를 단계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독립 변인을 조작적으로 정해 측정한 것이다. 4번 기억 비읍 모두에서 얘는 실험법이고 얘는 질문지법이니까 방법론적 일원론에 기초한 연구겠지. 그럼 얘는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거네요. 그쵸, 민정아? 민정아, 검토했는데 답이 4개였는데 왜 말을 안 해줬어? 5번 비읍에서 비읍 어디 갔어? 두 번째 연구에서 시옷은 실험 집단, 이응은 통제 집단. 답이 4개일 리는 없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겠죠. 그쵸, 민정아? 혹시 답이 4개 생각한 건 아니죠? 우리 수능에서는 답이 항상 1개니까 4번이죠, 4번. 옳지 않은 것. 음. 드디어 6단원입니다. 탐구태도. 드디어 6단원. 가. 연구자는 연구를 진행할 때 특정 주장이나 이론을 무조건 추종하지 않고 오픈마인드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개방적 태도.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자신의 선입견과 주관적 가치를 배제해야 된다. 객관적 태도죠. 다. 연구자는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난 특수성과 그 현상이 지닌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 얘는 상대주의적 태도죠. 기억. 가해 태도는, 개방적 태도는 연구자의 주장이 검증되기 전에는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 맞습니다. 니은. 나의 태도, 객관적 태도는 반증 가능성. 얘들아, 이 표현 자체가 개방적 태도에서 쓰는 표현이죠. 틀렸고요. 디귿. 나의 태도는 제3자의 관점이 아니라 연구 당사자의 관점. 나의 태도, 객관적 태도는 제3자의 관점이 많죠. 나의 태도가 연구 대상자의 관점을 중시합니다. 답은 기억 디귿 4번이고요. 5번으로 4번 3번으로 넘어갈게요. 씨발 또 사회조사형이야? 응. 제가 욕을 해버렸는데 취소하겠습니다. 취소. 소연아 B 처리해주세요. 연구자 갑은 청소년 동그라미 모집단이죠. 합리적인 금융 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대요. 갑은 먼저 선행 연구를 검토한 뒤 2차 자료죠. 설문지를 통해 질문지법이지. 자료를 수집하여 각 금융 행태에 주는 요인을 분석했는데 분석 결과 학업 성취도가
금융교육을 받을 경험이 많을수록 합리적인 금융행태. 뭐 합리적인 금융행태가 뭘까요? 뭐 대출을 안 받는 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 난 잘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대출은 받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크고 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야 돼. 집을 사야 돼. 집을 어떻게 사? 대출 받아 사야죠. 지- 집을 살 돈을 모을 때까지 집을 안 사면 평생 서울역에서 살아야 돼요. 어? 대출 받을 때는 받아야지. 그럼 이제 합리적인 금융 형태는 뭘까? 합리적인 금융 형태가 뭘 것 같아? 어?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배고프다고 배달 음식 막 시켜 먹는 건 합리적이진 않죠. 아, 이거 정말 조심해. 친구들끼리 돈 거래하면 안 돼요. 어. 내가 친구랑 돈 거래해서 친구를 조금 미워하게 된 계기가 한 번 있거든. 응. 아, 하면 안 되더라고. 응. 제가 이제 주식 투자 동아리 이제 부회장인데 제가 걔한테 1,000만 원을 맡겼어요. 음. 1,000만 원을 맡기고 이제 내 돈을 좀 불려달라. 그래서 이제 수익을 30%를 이제 주겠다. 이렇게 해서 맡겼는데 1년을 맡겼는데 70만 원을 번 거야. 어? 별로 많이 번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또 30%를 떼가더라고. 21만 원 떼가면은 나는 한 50만 원 남는 거잖아. 그럼 수익률이 5%잖아. 5%. 그 적금하지 뭐하러 걔한테 맡겨서 스트레스 받고 그래요. 어. 뭐 언제는 뭐 자기가 무슨 한국의 워렌 버핏이 될 거라고 한 달에 수익률이 10%만 해도 뭐 복리로 치면은 뭐 그게 뭐 몇 퍼센트냐 뭐 이지랄 하더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미워하게 됐습니다. 신재현, 뭐 하고 사니? 나는 대졸이 됐는데 넌 아직도 고졸이죠? 어. 근데 그 저희 과에 유종현 사단이 있거든. 이제 나랑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유종현 사단에 이제 저만 졸업을 했어요. 나머지들 모질이들. 연구자 갑은 청소년들의 금융행태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가 교육과정, 교과서, 교수 학습 방법 등 교육과 경제교육 영역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대요. 결론 활용 및 재현 단계죠. 1번 기억은 이 연구는 지금 질문지법이기 때문에 질문지법이 아닌가? 아, 질문지법이죠. 설문지. 일원론이고요. 2번 니은은 얘는 2차 자료죠. 3번 디귿 단계에서는 각 금융 형태의 영향을 준 요인을 분석했대요. 얘는 지금 자료 분석 단계죠. 객관적 태도가 요구되죠. 자신의 주관과 가치를 배제하고 뭐 이런 거잖아. 답은 3번이네. 4번 리을은 학업 성취도는 종속변인에 해당한다? 학업 성취도 독립변인이죠. 5번 미음 이 결론 활용 및 재현은 가치 개입이 허용되죠.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답은 3번. 4번 연구윤리. 연구윤리가 왜 이렇게 길어? 근데 제가 연구윤리는 어떻게 풀라 그랬죠? 연구윤리는 문제를 읽다가 이상한 부분에서 밑줄을 치면은 그게 답이라 그랬어요. 청소년들의 무리한 다이어트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갑은 대중매체가 청소년의 다이어트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고 갑은 SNS를 통해 모집한 중고등학생 100명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참여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고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들에게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죠?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설문조사 실시 전에 미리 동의를 구했던 1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이어트 동기에 대해 심층 면담을 진행했대.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죠? 갑은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남학생들의 자료는 제외한 채. 이거 문제죠. 어? 뭐야, 여미새야? 왜 이러는 거야? 답변하고 면담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준 여학생들의 자료만을 선별하여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했는데, 갑은 분석한 연구 결과를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 청소년 관련 학회에서 발표했대요. 이거 문제 없죠? 음. 네, 그럼 선지 판단부터 좀 하시면은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면 지금 여기서 얘네들의 실명을 까고 뭐 몸무게를 까고 막 키가 몇이고 뭐 몸무게가 몇이고 막뭐얘뭐 비포 애프터 사진을 깐 것도 아니고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다 볼 수 없습니다. 얘는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했죠.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들에게.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가 임의로 여기서 지금 자료를 조작했죠. 답이 3번이지. 리을 연구 결과를 본래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활용했어? 청소년 관련 학회에서 청소년들 다이어트에 대한 문제를 발표한 거는 아무 문제가 없죠. 리을도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3번이었고요. 이제 데이 6야? 정말 미쳐버리겠다. 이거 언제 끝나니? 가부터 라는 갑의 연구 과정을 순서에 상관없이 나열한 거래. 그럼 이제 순서를 좀 맞춰볼게요. 가부터. 학업 성적이 낮은 청소년이 높은 청소년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청소년이 적게 받는 청소년보다 게임 중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대요. 그럼 얘는 분석이죠. 자료 분석. 나 A 지역 땡땡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성적, 스트레스 지수, 게임 중독 지수를 측정했대요. 그럼 얘는 자료 수집이지. 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업 성적이 낮은 청소년에 대한 집중 상담을 재현했대. 얘는 결론 활용이죠. 라 청소년의 학업 성적과 스트레스가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기로 했대요. 얘는 연구 주제 선정이죠. 그러면은 순서가 얘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이 2번, 자료 분석이 3번, 결론 활용이 4번이지. 그럼 다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얘네가 모집단이죠. 학업 성적과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A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스트레스 중독 지수를 측정했더니 학업 성적이 낮은 애들보다 높은 애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청소년이 중독성이 높았대. 그러면은 학업 성적이 낮은 애들이 게임 중독이 높았던 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애들이 게임 중독을 많이 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학업 성적이 낮은 애들에 대한 집중 상담. 근데 해당 학생들의 명단을 동의 없이 제공했대요. 이거는 문제죠. 1번 직관적 통찰은 질적 연구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종속 변이는 스트레스 지수는 독립 변이잖아. 틀렸고요. 3번 다단계 결론 활용에서는 자료를 조작하진 않았지만 명단을 동의 없이 제공한 거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거지. 여기가 틀린 거지. 4번 라 단계에서는 나 단계와 달리 가치 개입이 허용되죠. 주제 선정이니까. 나 단계는 뭐야? 자료 수집은 가치 중립이잖아. 답은 4번. 5번 라가 나다가 아니라 라나 가다죠.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2번 연구 윤리. 같이 보시면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가는 연구 결과의 진실성과 관련된 질문이 맞죠. 조작하지 않았냐 이거 물어보는 거니까. 니은 타인의 아이디어 저작물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음. 얘는 발표 이전에 확인해야 되죠. 출처를 내 것처럼 해놓고 결과 발표해놓고 나 출처를 표기를 안 했네? 이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출처를 표기해야 되죠. 답이 1번이네. 디귿
자신의 의도대로 나오지 않은 자료 분석 결과를 삭제하였는가? 이러면 위반이죠. 무성의한 응답을 제외하는 거는 오히려 연구 결과의 객관성, 정확성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연구를 위반하는 게 아닙니다. 연구 대상자에게 목적과 과정을 사전에 제공해 줘야 되죠. 그래서 얘는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는 거랑은 관련이 없네요. 답은 1번이고요. 3번. 진짜 너무 싫어. 나 너무 힘들어 쓰러질 것 같아요. 자, 우리 주제 선정부터 볼게요. 고등학생의 얘네가 모집단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심리적 요인. 그래서 보시면 가부터 볼게. 대입 부담감은 타 학생과의 경쟁에 대한 부담감 지수. 어쩌고 저쩌고 지수. 개념의 조작적 정의한 거죠? 그럼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어느 단계에서 하는 거야? 연구 설계 단계죠. 그다음에 땡땡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1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할 자료를 수집했고, 이거 자료 수집이네. 그다음에 선행 연구를 검토했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등학생의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학업 성취도가 낮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한 선행 연구 검토. 그다음에 타 학생과 경쟁 관계에 대한 부담감 지수와 학업 성취도는 양해상관계가 나타났지만, 이거 자료 분석이죠. 일단 다 읽지 말고 순서를 먼저 찾아야 순서대로 읽어야지. 5번. 얘는 가설 설정이죠. 그러면 저기 선행 연구가 제일 먼저일 거고, 그 다음에 가설 설정이겠죠. 그 다음에 연구 설계겠죠.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이겠지. 그 다음에 분석이겠죠. 요 순서대로 읽어볼게.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등학생의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학업 성취도가 낮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한 선행 연구자를 검토했대요. 이 선행 연구 자료에서 학업 성취도가 낮은 애들이 대입 부담감이 높았다. 성취도가 대입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거지. 고등학생의 대입 부담감이 클수록 학업 성취도가 낮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한 거지.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는 독립배열이 된 거네. 그 다음에 가를 보시면은 대입 부담감은 경쟁에 대한 부담감 지수, 공부에 대한 부담감 지수, 그 다음에 성취도는 모의고사 평균 성적. 얘가 지금 종속변이에 대한 개조정이죠. 얘는 독립변이에 대한 개조정.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은 1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할 자료를 수집했는데 구조화된 설문지, 질문지법 쓴 거고요. 제공받았고, 자료 분석 결과 타학생 경쟁에 대한 부담감 지수와 학업 성취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래. 응? 그러면 지금 이 대입 부담이 두 개로 나뉘는 거지? 뭐랑 뭐로 나뉘는 거야? 경쟁에 대한 부담감. 그 다음에 대입시험 공부에 대한 부담감. 그럼 경쟁에 대한 부담감이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 이게 높으면 이게 높을 것이다. 이게 나온 건데 얘랑 얘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대요. 그럼 지금 얘는 둘 다 기각이죠. 1번 기억은 종속 변수에 독립 변수죠. 기억은 얘는 종속 변수죠. 2번 디귿은 표본이냐. 3학년 학생 중 이 1000명이 표본인 거지. 틀렸죠? 3번 리을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 리을 어디 갔어? 리을. 이 선행 연구는 심층 면접했대요. 그럼 면접법이죠? 면접법이니까 질적 연구. 개량화된 자료의 수집과 통계 분석을 중시하는 건 양적 연구입니다. 4번
나와 라 수집과 분석 단계에서는 같이 중립이 요구되는 거 맞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가마가 아니라 다 붙어죠. 다. 얘도 답이 될 수가 없었네요. 됐나요? 4번. 탐구태도 개꿀이죠. 음. 여기서부터 볼게요. 하지만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를 보이는 그대로 수용하고 당연시하면은 안 되고, 현상에 얘들아 이면에다가 동그라미. 얘들아 이 이면이라는 표현은 성찰적 태도의 시그니처 표현이거든. 얘는 성찰적 태도입니다. 1번. 연구자는 자신과 연구 대상을 철저히 분리해서 연구해야 된다는 것은 객관적 태도죠. 현상의 발생 원인이나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적극적으로 성찰해야 된대요. 이거는 누가 봐도 성찰적 태도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동일한 현상이라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은 상대주의적 태도고요. 4번.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하는 것은 객관적 태도. 어떤 주장이라도 경험적 증거에 의해 검증될 때까지는 가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 개방적 태도죠.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몇 시예요? 네, 연구윤리. 봅시다. 이상한 거에다 밑줄 치면 되죠? 땡땡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갑은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다문화 청소년이 학교 생활에서 경험한 차별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는데, 갑은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로부터 소개받은 다문화 청소년 9명과 해당 부모에게 청소년의 진로 설계를 위한 멘토링 면접이라고 알린 후 면접 참여에 대한 통보를 얻었대. 얘들아, 이거 좀 이상하죠? 그죠? 지금 얘네한테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설계를 멘토링 면접이라고 구라를 치는 거잖아. 그럼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솔직하게 얘기한 게 아니죠. 응? 사실은 차별에 대한 면접을 하고 싶었던 거니까. 이것이 일단 문제야. 문제. 그래서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2개월간 차별에 대해 심층 면접을 실시한 것은 문제가 아니죠. 면접 진행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 중 일부가 차별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괴로움을 호소하는 상황임에도 그 상황을 통해 진솔한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 면접을 진행했대요. 얘는 자발적 참여를 확보한 것도 아니고 연구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한 것도 아니죠. 완전 문제지, 문제. 그래서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이후 다문화 청소년이 학교 생활에서 경험한 차별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의 실명, 소속 학교, 학년, 이거를 발표했대요. 보고서를 작성. 이런 거죠. 김경민, 흑인, 응. 외대, 응. 4학년. 그래서 흑인이라서 왕따. 응. 이걸 이제 만천하에 공개해버린 거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김경민 게이. 이러면 안 되죠. 이런 거는 보호해줘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가려줘야죠. 이름도 가려주던가. 이렇게. 김땡빈. 왜 안 붙어? 자석이 없어졌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지. 그쵸? 어, 연구 결과를, 어, 계속 읽어야지. 어. 이 연구를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했다. 이거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건 아니죠. 니은 연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요. 디귿 연구 결과 공표 과정에서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답은 3번이지. 4번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안전과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면접을 진행한 거지.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 2번으로 넘어갈게요.
얘는 탐구 태도인데 과거 역사 연구에서 특정 국가나 정치 체제에 대한 부정적 측면은 배제하고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연구가 있었대. 얘는 지금 객관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는 문제로 이어졌대. 그래서 객관적이어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지. 이면, 얘들아, 이면은 아까 무슨적 태도였다고? 성찰적 태도. 그 다음에 타인의 비판을 편견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건 오픈마인드니까 개방적 태도. 맥락이나 배경을 고려하는 거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니까 상대주의적 태도. 자신의 주장과 다른 주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도 오픈마인드니까 개방적 태도. 답은 5번이죠. 주관적 가치와 편견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된다. 이러면 안 돼. 부정적 측면은 배제하고 긍정적 측면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거잖아. 그래서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들이, 그러니까 뭐 유럽, 그다음에 일본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 야, 우리나라가 너네를 발전시켜 준 거야. 야, 조선, 너네 기차 없었지? 내가 기차 깔아줬잖아. 사실은 수탈하려고 한 거면서 수탈하려고 한 거는 빼고, 우리가 기차를 깔아줘서 너네가 발전한 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객관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또 나왔어, 또. 지겨워 죽겠어요. 오늘 하루 종일. 사회조사 유형. 가부터 우리, 저기, 순서를 좀 찾아보시면,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한 거니까 얘는, 저기 주제 선정. 학급 단위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가설을 설정했대. 대충 슥 읽으면서 순서부터 찾으면 돼요. 얘는 가설 설정. 그 다음에 다. 얘는 결과를 얻었대. 그럼 자료 분석이죠. 그다음에 라. 학급 단위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이렇게 재현하였대. 제한. 얘는 활용이죠. 마. 어쩌고 저쩌고 검사를 실시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자료 수집이지. 그럼 순서대로 나열을 좀 해봅시다.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주제 선정이 1번이고, 그 다음에 가설 설정이 2번이고, 나.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이 3번이죠. 마. 그 다음에 자료 분석. 다. 결론 활용이 라. 가나, 마, 다라죠? 네, 틀렸죠? 봅시다. 네, 봅시다. 제가 숨이 차서 그래요. 자신이 개발한 학급 단위의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얘네가 지금 모집단이죠? 학교 생활 적응. 요거에 대해서 알아본 건데, 학급 단위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적응력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한 거죠. 수집한 거 보시면은 3학년 8개 학급을 대상으로 학교 생활 적응력을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가 동질적인 2개 학급, 얘네를 선정했대. 얘네가 표본이죠. 그래서 한 학급에 대해서만 10회 상담을 적용한 후 2학급을 대상으로 적응력 검사를 다시 실시했대. 얘가 지금 이 실시한 집단이 실험 집단이 된 거고 사전 사후 검사를 한 거지. 그죠? 그랬더니 분석. 프로그램 참여가 적응력 향상에 효과가 있대. 그럼 가설 수용이네. 5번 활용. 그래서 이거 포함해달라고 교육청에 제안했대요. 니은 다마에서는 분석 수집에서는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되죠. 나는 가설 설정은 가치 개입이죠. 그래서 니은은 답이 될 수 있고요. 디귿 방법론적 일원론이죠. 일원론. 리을 인위적인 처치를 가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를 파악하는 자료 수집 방법. 이게 지금 실험법이잖아. 답은 4번입니다.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문제. 심지어 개꿀 탐구 태도예요. 자, 연구자는 자신의 선입견, 가치, 이해관계를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얘는 객관적 태도고요. 을
사회문화사에 관한 연구는 익숙한 현상에 의문을 가지는 것에서 시작하므로 현상을 보이는 그대로 수용하면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면이고 나왔죠. 이면 아까 누구 거라고? 성찰적 태도 거라고. 그러면은 1번부터 볼게요. 갑은 객관적 태도고요. 을은 성찰적 태도지. 3번 연구 결과가 사회에 끼칠 영향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펴보려고 한 것은 이거 성찰적 태도잖아. 을이 강조하는 태도를 시킨 것이죠. 답은 기억 디귿 2번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자료를 임의로 변경 누락하는 행위는 객관적 태도를 지키지 못한 거니까 갑의 태도를 지키지 못한 거죠. 답이 될 수가 없었지. 네, 이렇게 하시면 저랑 3주차 주간지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네, 우리 사회조사 유형이 정말 어렵잖아. 내가 대충 어떻게 푼지 알겠죠? 연구를 간단하게 도식화하고 계속 내가 계속 찾아주는 게 뭐야? 표본, 묘집단이 아니라 모집단, 표본, 그다음에 독립변인, 종속변인, 그다음에 개념의 조작적 정의, 자료 수집 방법,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실험 처치, 사전 검사, 사후 조사 이렇게 11개. 이거 말고 내가 오늘 찾은 거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11가지 받아 적어. 우리는 무료 버전이잖아. 유료 버전에서 내가 필기 다 해놨거든요. 무료 버전 친구들 빨리 받아 적으세요. 다시 모집단, 표본,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 다음에 개념의 조작적 정의,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 실험 집단, 통계 집단, 실험 처치, 사전조사, 사후검사. 11가지. 요거를 그냥 찾으면은 그 찾은 게 답에 나와. 선제 다 나오잖아. 11개 찾고, 그 다음에 연구 결과 도식화해서 가설이 수용됐는지 기각됐는지, 자료 분석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찾아주는 연습을 앞으로 계속 수능 때까지 하시면 돼요. 네. 괜찮죠? 네. 2시간 고생 많으셨고, 저랑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